안녕하세요.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종양내과의 김현호입니다. 콩팥에서 소변이 만들어지면 그것이 이제 신우에 잠깐 모였다가 요관을 통해서 이제 방광으로 소변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방광에 소변이 보관되어 있다가 이제 요도를 통해서 밖으로 배출이 될 텐데요. 소변이 지나가는 길을 전부 다 해서 요로라고 하고요. 그 요로의 안쪽 면을 덮고 있는 세포들이 있습니다. 그 상피 세포들을 요로상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로상피암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요로상피에서 생기는 암을 의미하는 거고요. 신우부터 요관, 방광에 걸쳐서 요로상피암이 전부 다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원인은 이제 흡연이 되겠고요. 담배를 필 때 이제 섞여 있는 여러 가지 발암 물질들에 의해서 유전자 변이가 축적되면서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그 밖에도 뭐 여러 가지 염료와 관련된 화학 물질들이 또 방광암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역학적 보고들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유전자 분석이 발달하면서 방광암에서 어떤 특이적인 유전자 그룹들을 분석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명확하게 어떤 한 가지 원인을 밝히는 것은 확인된 것은 없고요. 아마 앞으로도 한 가지 원인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소변이 지나가는 길에 암이 생기면 쉽게 생각하면 상처가 생겼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 상처가 생겼다고 하면 피가 날 수 있잖아요.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혈뇨라는 증상이 가장 흔한 증상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소변을 볼 때 잔뇨감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 빈뇨도 있을 수 있고, 당연히 소변을 보관하는 데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소변을 배출하는 데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그와 관련된 여러 비뇨기계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방광의 안쪽 면을 덮고 있는 그 요로상피에서 생긴 암인데, 이 요로상피가 초기라면 안쪽 더 깊숙한 근육층을 파고들지 않았습니다. 이 안쪽 상피세포에서 생긴 암이 그 근육층을 파고 들어가면 근육 침습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육을 침습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양이 이제 쉽게 생각하면 이 안쪽 면에 붙어 있다, 껍질이 붙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긁어내는 수술을 통해서 치료를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근육을 파고들었다라고 하면 긁어내는 것으로 다 제거하기가 어렵고, 이러한 경우에 방광 자체를 전체를 절제하는 것이 근육 침습성 방광암의 기본 치료가 되는 것이고요. 다만 근육층이라고 하는 것이 혈관도 많이 있을 거고 림프관도 있고 여러 구조물들이 존재합니다. 근육 쪽을 파고 들어간다는 얘기는 그러한 미세한 혈관이나 림프관을 타고 종양이 다른 곳으로도 이미 번져 있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당연히 근육을 침습하지 않은 경우보다 근육을 침습했을 때 방광을 절제하더라도 방광 이외의 다른 부위로 재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방광을 대신할 수 있는 인공방광을 만들든지, 아니면 바로 바깥으로 소변을 내보낼 수 있는 요루라고 하는 소변 주머니를 차게 되든지, 환자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있지만, 완치를 목적으로 하는 치료를 위해서는 방광절제술이 현재까지도 표준 치료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결국엔 재발률을 낮추고요, 치료율을 높이고 부작용을 잘 관리하는 것이 더 오래 더 잘 사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스플라틴부터 해서 면역감원 억제제, 그리고 표적치료제, 항체약물 접합제에 이르기까지 재발률을 낮추고 반응률을 높이기 위한 그런 연구 개발을 통해서 얻어진 성과들입니다. 그래서 이 약제들을 적재적소에 잘 사용을 해야 되고요. 치료 전략에 있어서도 다른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같은 다른 과 선생님들의 의견도 같이 되게 매우 중요한 상황이어서 다학제 진료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진료 안에서 가장 효과적인 치료 전략을 제시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스플라틴이라고 하는 항암제가 방광암에서 유독 반응률이 좋고 효과가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오랫동안 사용되어져 왔고요. 효과가 생각보다 빨리 나타나기 때문에 초기 종양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주요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시스플라틴이라고 하는 약제가 신기능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 약제입니다. 신기능이 잘 떨어질 수 있는 환자들에게 시스플라틴 약제를 사용하는 것이 좀 까다로운 경우들도 좀 종종 있을 수 있어서요. 그런 것을 대체하고자 하는 여러 연구들이 있었지만, 지금까지도 시스플라틴이 주요한 약제로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면역감문 억제제라고 하는 게 면역치료, 면역항암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암세포가 이제 나를 공격하지 말라고 신호를 전달을 하는 그 신호 전달이 면역관문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면역관문을 해제하는 약제가 면역관문 억제제다. 그러니까 결국에 쉽게 생각하면 면역세포가 다시 암세포를 잘 공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약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면역세포를 이용한 치료법이기 때문에 큰 범주에서는 면역항암제, 면역치료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도 있는 약제입니다. 방광암에서는 키투르다, 옵디보, 바벤시오, 임핀지라고 하는 4가지 약제들이 사용되는 적응증이 있습니다. 수술이 필요한 경우, 조금 더 전이가 되기 전 단계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적응증을 확보하기 위해서 임상 연구들이 이루어졌고, 수술 전후에도 현재는 면역관문 억제제가 사용 가능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사실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정말 암만 타겟해서 공격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맞는 말이기는 한데요. 그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 암세포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기대하는 것처럼 부작용이 아예 없다. 사실은 아닙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러한 표적이 암세포에 존재해야 효과가 있는 거기 때문에 특정 유전적 변이에 의한 표적이 있다면 표적 치료제가 사용될 수 있는 적응증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방광암에서는 대표적으로 FGFR이라고 하는 섬유화 세포 수용체와 관련된 표적 치료제가 개발이 되어 있는데요. 간단하게 이해를 해보면 FGFR과 관련된 유전자의 변이가 있게 되면 성장 인자와 관련된 수용체이기 때문에 성장을 촉진하는 어떤 물질이 암세포의 수용체라고 하는 물질에 달라붙으면 암세포의 성장을 촉진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제일 쉽고요. 유전자 변이에 의해서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활성화되게 신호가 바뀌어버리면 암세포는 끊임없이 성장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방광암에서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얼다피티닉 같은 FGFR의 억제제는 이 유전자 변이에 의해서 활성화되는 신호를 차단하는 약제이고요. 그 신호를 차단함으로 인해서 암세포의 증식과 성장을 막는 약제입니다. 항체약물 접합제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항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정한 표적에 달라붙는 물질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적 치료제로 많이 이용이 됐었던 물질이거든요. 이제 여기에다가 항암제를 여기다 붙여 놓은 겁니다. 암세포에 잘 달라붙을 수 있게 만들고, 달라붙은 상태에서 항암제가 작동할 수 있게 한다면 좀 더 많은 양의 항암제를 암세포에게 전달할 수 있고, 효과는 높이면서 항암제가 다른 곳으로는 덜 간다면 부작용도 줄일 수 있어서 좋은 효과와 부작용 조절이 가능한 효과적인 치료 옵션으로 기대를 많이 모았던 거고요. 결국에는 항체로 인한 부작용도 생길 수 있고 항암제로 인한 부작용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폐렴이나 백혈구 감소증, 피부 독성, 간 독성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사실 나타날 수가 있어서요. 이러한 약제들의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따라서 치료를 받는 것이 사실 되게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시스플라틴이라고 하는 항암제가 효과가 좋은 건 분명히 맞지만 그 효과의 지속 기간이 길지 않았던 것이 사실 문제였어요. 면역관문 억제제가 나오고 표적 치료제도 나오고 향체 약물 접합제까지 나오면서 현재는 방광암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약제의 옵션이 많아졌고 치료 효과도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치료가 효과가 있을 때 치료의 유지 기간도 많이 길어졌기 때문에 예전과 비교해서 훨씬 오래 살 수 있는 다양한 치료 전략이 개발된 것이 사실이고, 잘 관리하면서 치료를 오래 끌고 갈 수 있다. 오래 살고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방광암 진단되었다고 해서 지금은 이제 치료를 포기할 그런 상황이 아니다. 해볼 수 있다면 적극적인 치료를 고려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